직선의 방정식 저거 두 정점 요거 설명할게요.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교점이라고 하자. 원하는 거는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칠판 봐라. 원하는 건 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내가 세우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세우는 방법이 그냥 이렇게 세워라 라고 돼 있어. 그냥 자, 두 직선의 식을 연결하시고 K라는 문자를 활용해서 식을 이렇게 세우면 직선의 방정식이 세워진다 라고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너희들이 이해를 사실은 못했다고 저는 봐요. 일단 1회차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K라는 놈이 상수입니다. 자, 결정되는 상수고요. 이 상수 K는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K가 0일 때 K가 0이면 어디가 사라져? 여기 뒷부분이 싹 사라지지. 그럼 어떤 직선이 나오게 돼? 이 앞에 있는 놈이 나오게 되죠. 제가 그래서 1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1번, 그리고 2번. 자, 그림에서 이거 1번, 이거 2번이라고 할게. 자, 첫 번째는 K가 0이 되면 1번이 나오는 겁니다. 1번이 틱 나오게 되고 이게 현재 K가 0일 때예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럼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K 값이 하나가 결정될 때마다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야 일단? 무수히 많지? 무수히 많은데 K가 하나가 결정이 될 때마다 그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 하나가 딱 결정이 되는 겁니다. 메커니즘 자체가.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K를 3으로 결정을 했더니 여기다 3 넣고 정리를 한 거죠. 정리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어떤 직선이 하나가 틱 나온 거야. 이게 나왔다고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 직선은 항상 어디를 지나게끔 돼 있어요? 이 점을 항상 지나게끔 나옵니다. 라는 뜻이야. 자, 이 식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결정되는 거야. K 값이 하나가 결정될 때마다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자, K 값을 내가 5로 지정을 했더니 이런 직선이 나오게 됐다. 이런 메커니즘을 갖는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됐지? 그럼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 식을 쓰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일단은 이 식을 쓰는 이유는 봐봐, 네가 직선을 구하는데 이 메커니즘 자체가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근데 앞서 배웠던 건 뭐냐면 직선식을 세울 때는 두 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기울기 이동하고 지나는 점이 필요했죠? 그럼 얘는 지금 지나는 점이 누가 그 지나는 점 역할을 하는 거야? 교점이 그 지나는 점 역할을 하는 거야. 그지? 그럼 직선식을 세우려면 이 지나는 점을 구해야 되겠네. 그지? 그럼 그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은 무슨 방정식이야? 연립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지? 그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여기 교점을 찾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점을 지나는 식을 세우게끔 돼 있다고. 근데 이걸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교점을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교점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걸 쓴 이유입니다. 유일한 이유예요. 알겠지? 자, 이 교점을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이 교점을 구한 다음에 식을 세우는 거는 좀 번거로운 방법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 표현의 장점은 뭐냐? 저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세울 때 저 교점을 구하지 않아도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제발. 됐죠?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이에요. 자, 평행 수직 여긴 별표를 쳐야 될 것 같아.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별표, 특히 수직의 별표 치시오. 수직. 자, 2-4번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 평행과 수직, 평행 또는 자, 수직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수직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2-5번에 나온 거. 자, 여기는 이 개념 자체의 별표를 치셔야 돼요. 이거는 별표를 이거는 거의 이렇게 쳐야 돼. 이렇게. 알겠지? 별표 이렇게 쳐봤어? 얼마나 걸릴까? 이렇게 치면. 이거 별표 이렇게 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시간? 왜 웃어? 별표 이렇게 쳐봤어? 뭐 얼마나 걸릴까요? 이 대대손손 물려줘도
니네 밑에 있는 애들이 다 쳐도 한 4-5세대를 벌려야 되는 거야. 알겠죠? 중요하다는 건 그만큼. 알겠지? 제발 외우세요. 제발 외우고 제발 까먹지 마세요. 알겠죠? 삼각형 원리 공식 지금 까먹은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그런 느낌으로 외우시면 돼요. 알겠지? 자, 따라서 자, x1, 자, y. 자, 조금 구조화 시켜드릴게요. 이거 자꾸 까먹는 사람들은 전략이 없어서요. 이걸 무슨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요. 1은 2, 2, 4, 2, 3, 6. 맞아.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니까 당연히 까먹지. 0. 자, 이거일 때, 자, 일단 첫 번째, 거리를 구하는 방법. 이런 뜻인 것 같아.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직선이 있어. 일단은 약간 좀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애들은 뭐냐면, 선생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저는 이렇게 됐어요. 길이가 길어요. 이건 병원 가야 되는 거 맞지? 이러면 저도 키가 180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재는 방식이면 저도 키 180입니다. 알겠죠? 말이 안 되죠. 거리 잴 때 어떻게 재야 되지? 최소 거리를 구하겠다는 건 이 점에서 직선에다가 뭘 내려? 수선의 발을 내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직. 됐지? 그래서 이 거리를 구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이 거리를 구하는 거리 D, 보통 디스턴스 D라고 씁니다. D는 자 대입하고 자 첫 번째 스텝, 반대야. 첫 번째 스텝은 자 대입하고 절대값. 자 이거 알겠지? 좀 의미 있게 외워라. 외울 거면 알겠지? 이 텍스트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값 AX가 BY가 C 절대값 닫고 이러니까 까먹는 거라는 거 알겠지? 이 점을 대입한 다음에 절대값을 쳐서 갖고 와라. 이렇게 자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닫으시면 분자 완성. 그 다음에 분모를 외우실 때는 분모는 자 요놈 제곱의 합이 들어갑니다. 요게 두 번째예요. 자 제곱의 합이 들어간다. 자 루트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외우십시오. 외우고 난 다음은 절대로 까먹지 않는다. 알겠지? 요거. 자 요거는 평생 쓰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생 쓰는 공식. 알겠지? 자 요거는 완전 중요한 소식이에요. 알겠죠? 요거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평행수직 얘기 좀 할게요. 첫 번째 얘들아 일단은 이것도 수직이라고 하는 거 풀 때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되는 걸 풀어야 돼? 마이너스 1이 된다를 풀지 이걸 누가 몰라. 이건 지나가는 개미새끼도 알아요. 알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왜 이렇게 웃어? 그래서 지나가는 개미새끼가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그만큼 이게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알면 뭐 결국 문제 못 풀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이거 이제 수직 조건이 나오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푸는 건 당연히 알고 있다고 해요. 알겠지?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결국 조금 확장해서 이 평행 조건하고 수직 조건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해. 니들이 무조건 이 개념을 어디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무조건 기울기라는 키워드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평행도 마찬가지. 무슨 얘기냐면 자 직선 A y는 2x 플러스 5랑 평행합니다 라는 조건은 결국 직선 A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2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 없고 그냥 평행과 수직이라는 조건은 직선의 이제 키워드 중에서는 기울기에 해당한다. 이 정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직선의 방정식 형태에서 예를 들어서 자 이 직선이 있고 이 직선이 있을 때 이 상태에서 수직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야? 일단 첫 번째, 너희들 이제 답답하게 이거 y는 꼴로 붙여, 아 기울기 나왔으면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1 된다를 처리해. 이건 최악의 풀이에요. 여기서, 오케이? 이건 최악의 풀이야. 바로 확인하는 방법 없어? 있죠. 여기서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자 여기 개수들을 활용한 거고요. 그걸 더했을 때 빵이 나오면 수직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걸 공부를 해보셔야죠. 알겠지? 오케이? 얘는 같은 말이 뭐예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된다랑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알겠지? 그럼 확인하는 과정은 어떻게 돼요? 얘를 y는 꼴로 고치고
마이너스 b분의 a, x 블라블라. 그러니까 알겠죠? 얘를 y는 꼴로 보자. y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x 블라블라. 그럼 그 기울기 부분이 얘랑 뭐지? 얘랑 얘인데 실제로 얘를 곱해서 는 마이너스 1 처리한 걸 정리하는 얘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바로 a 프라임, b 프라임 더해서 0 된다를 확인한다. 예를 들자면 x-2y 더하기 1은 0 이런 직선이 있고, 근데 자 2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이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 얘랑 얘가 조건이 주어지면 너희들은 아무 생각도 안 한다는 게 일단 문제점이야. 알겠지? 문제 풀 때 직선 두 개 딱 줬어. 뭐부터 봐야 돼? 얘 두 개 관계부터 보셔야 돼요. 알겠지? 관계부터 보셔야 되고, 딱 곱하니까 2고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2지. 더하니까 얼마야? 0이야. 그럼 얘랑 무슨 관계야? 수직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풀 때는. 알겠지? 그래서 직선이 두 개가 주어진 경우는 항상 관계를 먼저 살펴야 돼요. 보통은 관계 있게 줍니다. 알겠죠? 수직 관계로 주거나 아니면 평행 관계로 준다던가 뭔가의 관계를 준다는 거죠. 그걸 알고 들어가는 거랑 모르고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풀이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런 지역적인 건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평행선 사이의 거리, 이걸 누가 외워요, 이걸. 그죠? 얘 생각을 해봐.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될 것 같아? 찍. 얘랑 얘 거리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찍찍? 너 웃음을 못 참는구나. 어떻게 구해? 야, 책에는 이렇게 나와있지. 봐봐. 임의의 점으로부터 선까지 거리를 찍어서 구한다. 맞아? 임의의 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임의. 그러니까 우리 수학 못하는 거야. 무슨 임의의 점이에요? 난 임의의 점으로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어. 임의의 점이 아니라 특수한 점이야. 알겠지? 봐봐. 직선 중에 조금 특이한 점들 있죠? 그걸로 구해야 돼요. 뭘까요? 무조건 절편이에요. 예외가 없어. 알겠지? 자, 절편이야, 무조건. 자, 절편은 두 종류 있는데 x절편, y절편 입맛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 이 직선이 있고, 자, 이 평행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교과서에서는 이 점을 잡을 때 임의의 점이라고 잡으라고 하거든? 그게 아니라고. 임의의 점은 이런 데를 잡는 거야. 아무 점이나 잡으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 점의 좌표를 구해서 여기서 거리를 땡겨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디를 갖다가 조준을 해야 돼, 우리는? 무조건 절편으로 조준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여기로 조준해서 이렇게 까거나 아니면 여기로 조준해서 이렇게 까서 구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왜? 절편이 두 좌표 중에 하나는 뭐니까? 하나는 0이니까 계산이 훨씬 편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점이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지? 이 공식도 있어. 이것도 여기서 약간 변형되는 공식인데 여기 C 프라임 있죠? C 프라임 가지고 하는 공식이야. 이런 것도 있어. 이게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돼요. 이런 거 외우지 않는다. 알겠죠? 이런 건 필요가 없다고.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정돈을 합니다. 문제 볼까요? 야, 지금 여기에 유형 1번, 2번, 3번 쭉 나와있잖아. 직선의 방정식 형태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유형 1번부터 체크해 드릴게. 자, 첫 번째 1번. 자, 두 점을 이은 3분의 중점을 지나고, 자, 여기 밑줄. 너희들이 약간 신동호화가 돼야 되는데 신동호화가 되지 않는 애들은 진짜 고집불통인 애들이야. 알겠어? 무슨 얘기야?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생각하는 수학과 니네가 생각하는 수학의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알겠지? 자, 의무하겠습니다. 거기 중점 밑줄 쳐봐. 키워드 말이야. 넌 뭘 구해야 돼? 몇 점 평균이에요? 오케이, 이건 9점 평균. 계속 의미 부여하는 거야. 알겠지? 두 점의 평균을 내서 중점을 구한 다음에 기울기 3 이용해서 중점 구하면 뭐 나옵니까? 빨리빨리 계산이 되죠? 마이너스 2 더해서 마이너스 1 이게 중점이 되고, 자, 기울기가 얼마나 되는데? 4, 3이기 때문에 직선식을 기울기 열고, 그치? 기울기 열고, 자, 이거 지난 점 활용해서 x 플러스 2 이라고 세워주면 됩니다. 끝. 자, 정돈하면 저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
쉽죠? 두 번째, 두 점을 지나는 이제 그 유형 6번이거든요. 대표 문제 6번이에요. 두 점 4,1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요거 두 점을 갖다가 지나는 것도 한번 구해볼게. 자, 요거 볼게요. 자, 두 개 기울기 한번 뽑아볼까? x 증가량, 자, 이거 분의 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기울기는 2분의 1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나? x 증가량, y 증가. 위에서 아래서 뺀 거, 위에서 아래서 뺀 거 이렇게 썼습니다. 자, 지나는 점은 얘를 쓰던 관계는 없어요. 답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y는 기울기 열고 x 빼기 4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마감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점이 a, 마이너스 5, 6, b일 때 대입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거를 대입했을 때의 상황은 마이너스 5는 2분의 1 a 빼기 4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두 번째 거는 b는 2분의 1, 자, 6 마이너스 4에 플러스 1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거를 풀고 싶은데요. 자, 이 부분이 마이너스 6대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쪽이 마이너스 12가 되도록 처리를 해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예요. 자, 얘는요,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이 안쪽의 값이 2니까 정답이 b가 2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두 개 합이 정답이니까 마이너스 6이어서 2번입니다. 정답이. 어때? 할만하죠?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되게. 요게 고민 없이 되게 스무스 했으면 좋겠어. 스무스? 무슨 말인지 알죠? 스무스. 오케이? 왜? 웃기면 웃어도 돼. 왜 웃음을 참아요? 네. 웃기면 웃어도 돼. 자, 유형 3번. 자, x절편이 5. 아까 그 배웠던 것 중에 자, 한번 써먹어볼게요. 여기서 한번 나오네. x절편이 5고 y절편이 마이너스 2. 직선 바로 세는 게 가능하죠. y는 b 아니고 자, 5분의 x 여기 조심해야 될 것 같아.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2분의 y라고 쓰셔야 돼. 그리고 는 1이라고 쓰시면 이 절편을 반영한 직선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게 이 k, k를 지난다 라고 하는 건 대입을 하면 된다라는 뜻이고, 자, 5분의 2k 빼기 2분의 k 계산하시면 1됩니다. 자, 이상한 통분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이걸 왜 통분을 곱하기 10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양면 곱하기 10 하시면 앞에 4k 위에 5k, 자, 는 10이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10. 그래서 상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 그래서 쉬워 어려워? 대답해. 쉬워 어려워? 대답해. 여긴 왜 말을 못해 다들? 그 뭐냐 유형 4번. 나 유형 4번은 그 개념적으로는 그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나 생각을 조금 해보면 한 직선에 위에 이 세 점이 있다는 걸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랬을 때는 보통 이 두 점 이렇게 나타내면 두 점 기울기. 그죠? 앞에서부터 점을 A, B, C라고 할게요. 보통은 기울기로 문제를 푸는데 A, B를 나타내는 기울기와 자, B, C를 나타내는 기울기와 자, A, C를 나타내는 기울기 세 개가 똑같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빨간 놈 비율하고 이제 노란 놈, 자, 뭐 주황색 비율하고 이게 다 똑같다는 거죠. 닮음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A, C 이 비율도 정확하게 똑같다. 이걸로 문제가 풉니다.
기울기가 똑같다. 자, 또 다른 풀이 방식이 존재합니다. 또 다른 풀이 방식은 뭐냐면, 자, 세 개 중에 두 점을 픽해요. 너 A, B, C 중에 좋아하는 알파벳이 뭐야? A. 왜 A를 좋아하지? 자, 너는, 성우는? C 좋아해. 뭐야? A, C. 자, 그럼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A, C를 구해요. 우리가 두 점으로 직선을 세우는 건 쉽죠? 근데 그 A, C를 구한 다음에 그 위에 점이 뭐야? B야.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풀이 방식은 때에 따라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기울기로 그냥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직선 AC를 그냥 구해버린 다음에 거기 위에 있는 점이 B야라고 해도 정답이 똑같이 나와요. 알겠죠? 근데 보통은 이걸 많이 쓰게끔 문제가 나와요. 이걸 많이 쓰니까 위쪽에 있는 거. 자, 거기 문제에서도 K라는 미지수가 점 두 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밑에 거는 조금 불리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미지수 두 개가 이제 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걸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 자, A, B 기울기와 AC, BC로 갑시다. AC 기울기와 BC 기울기가 같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돼요. AC 기울기는 마이너스 15분의, 자, 캐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BC 기울기는 K 플러스 8분의 3이라고 쓰시면 돼요. 두 개가 같은 거죠. 어떻게 풀죠? 이렇게 풀죠 보통? 그렇지. K제곱 플러스 2 40 마이너스 40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 4 플러스 100 K는 1 모아마 3 1일까 3일까 모든 K 값의 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정도. 근각계수 관계로 바로 처리해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근계수 관계에 따라 모든 K 값의 곱은 마삼. 이렇게 가도 가능하죠. 자, 넘길게요. 너무 쉽다, 그지? 직선 진짜 쉽지 않아? 쉬워? 쉽다고 했다. 자, 이용호. 저 어렸을 때는 이 수학이라는 걸 배울 때 뭐라 그래야 되지? 주입식 교육이라고 들어봤어요. 주입식 교육. 주입식 교육이 뭘까? 외워. 이게 주입식 교육이에요. 알겠지? 근데 제가 공부를 결국엔 해보니까 수학은 뭐가 제일 좋냐면 주입식 교육이 제일 좋아요. 사고력? 그런 건 없어요. 주입식 교육으로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놔야 그 다음에 사고력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수학인 것 같아요. 제 생각. 주입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은 제가 되셔야 돼요. 알겠죠? 저를 빙의해서 수학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나라면 어떻게 풀까를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알겠지? 예전에 이제 애니메이션 중에 고스트 마주관이라는 게 있어. 뭔지 알아? 너 왜 이렇게 웃어? 고스트 바둑왕이 뭐냐면 그 바둑 기사가 바둑을 두는데 옆에 유령이 떠 있는 거야. 근데 이 유령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유령이 바둑을 두는 방법을 알려줘. 싹 거기다 두면 네가 이제 이렇게. 대박이지. 고스트 수학왕 뭘까? 네가 시험을 보고 있는데 옆에 내가 유령으로 등장하는 거야. 나 3번이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리가 없죠. 그 유형 5번 갈게요. 세 점을 지나고 삼각형 ABC에 대해서 A를 지나고,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은 이러한 것 같아. 일단 ABC가 찍혀 있거든. 너무너무 중요하다. ABC가 찍혀 있는데, 자,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A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면서 삼각형의 넓이를 절반 2등분으로 쪼개려면
이렇게 가야 되지? 이 선의 이름? 정답, 중선. 자, 중선 3개가 모이면 뭐죠? 무게중심. 여기가 중선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중점이니까 몇 점 평균? 9점 평균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조금 중요한 개념이죠.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풀면 되고, 근데 문제에 따라서 달라. 알겠지? 문제에 따라서 이게 살짝 응용이 되면 이런 것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B를 지나면서, 오케이? B를 지나면서 삼각형의 넓이를 2대1로 쪼개.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이야? 그렇지, 이게 1대2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넓이가 S, ES 이렇게 쪼개지는 거 맞죠? 그러는 순간 이 녀석이 1대2 내분점으로 읽히는 거예요. 맞아요? 물론 경우는 두 가지죠. 왜요?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여도 이렇게 삼각형하고 밑에 쪽 삼각형이 2대1로 쪼개지는 것 같습니다. 경우가 두 가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중선, 중점 2등분 하는 것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알겠지? 간혹 가다가 2대1로 나누는 거 3등분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의 상황은 중선이기 때문에 1대1 내분점이어서 그냥 뭐로 해석하면 된다? 중점으로 그냥 해석을 하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내분점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수학에서는 이런 선을 뭐라고 하면 내분선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내분선이라고 부르고, 내분선과 그 내분선이 나온 이 내분선이 나온 쪽의 변이 아닌 다른 변, 자, 요 점을 내분점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니들이 배우는. 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결론은 이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죠. 그럼 결국에는 BC의 중점이 필요한 거니까, 자, BC 중점을 갖다가 찾으시면 되고, 자, 이 중점과 점 A의 좌표, 두 점 좌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기울기 찾고 두 개 중에 지난 점 아무거나 써서 직선을 세우시면 되겠다. 제가 따로 풀이 과정은 안 할게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것도 한번 봐볼까? 이게 무슨 삼각형인 것 같아? 직사각형이 아니지. 그냥 사각형. 오케이. 이렇게 주면 직사각형. 됐지? 넓이를 2등분하고 싶어요. 어디를 지나야 돼? 대각선의 교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얘를 2등분한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간 거 아무거나 생각해도 넓이는 2등분이 돼요. 왜냐하면 원리 자체가 이 마주보고 있는 삼각형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합동이기 때문에 넓이가 항상 2등분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가도 2등분, 이렇게 가도 2등분, 이렇게 가도 2등분, 이렇게 가도 2등분, 이렇게 가도 2등분. 맞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부분이 사각형을 2등분하는 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 밑에 이제 문제 있더라고, 20번 문제 풀 때 참고하시면 되겠죠. 넓이를 동시에 2등분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넘겨서 유형 6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앞에 대표 문제 18번 있을 거예요. 18번 문제 별표 치세요. 18번 문제 별표 치세요. 넘깁니다. 이거 너무 재미없고. 유형 6번 22번 문제. AB가 0보다 크고 AC가 0보다 작을 때 AX 플러스 BY 빼기 C의 0 개형은 어떻게 돼?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그냥 고민하지 않고, 너네들은 왜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여기서 왜 고민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고민하지 마. 알겠지? 뭐 알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직선 형태로 직선 형태로 바꾸라는 건 y는 걸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c 이렇게 된 거 맞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애초에 필요한 거는 기울기의 부호이기 때문에
애초에 얘가 0보다 크냐 작냐가 필요한 거야. 그럼 AB가 0보다 크다라는 건 B분의 A도 0보다 크다라는 것이고, 그럼 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라는 뜻이겠죠? 맞죠? 기울기는 음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B분의 C가 필요한 거죠? B분의 C가 필요한 거니까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개를 나누는 거예요. 이해됐어? 양수랑 음수를 나눴으니까 두 개를 나눈 C분의 B는 0보다 커요, 작아요? 또 다른 걸 나눴잖아요. 0보다 작겠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따라서 B분의 C, C분의 B가 0보다 작다는 건 B분의 C도 0보다 작다는 거야. 얘도 음의 보호를 받게 된다. 자, 따라서 Y절편을 먼저 찍은 다음에 자 음수 쪽에 찍히게 되고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이런 내용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수업 때?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들로 가득 찬 거. 7번 볼게요. 25번 문제입니다. 4K 플러스 1 X 더하기 4K 마이너스 2의 Y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자, 이것이 자 거기 밑줄 쳐볼래?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너희들 사실 이 표현은 공통수학 1에서도 배웠지만 참 이걸 잘 못해요. K 값에 관계없이 여기다가 써놓으면 된다. 뭘까? 키워드 말해볼래? K에 대한 좋습니다. 자, 항등식. 그래, 사람이면 여기까지는 읽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여기까지 읽어놓고 못 푸는 애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얘기할게. K에 대한 항등식은 어떻게 풀어야 돼? 첫 번째 스텝이 뭐예요? 식 정리인데 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돼? K에 대한 무슨 차 정리? 내림차. 오케이, 들어보셨죠? K에 대해서 내림차 정리를 해라. 두 번째는 뭐야? 개수분 다 0처리. 오케이? 봐봐. K에 대해서 내림차를 정리했다라는 거는 무언가 K제곱 더하기 무언가 K 더하기 무언가 는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렇게 됐으면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를 풀면 된다라는 거. 다 0 처리를 하면 됩니다. 0 처리. 자, 는영 처리라고 할게요. 는영 처리. 오케이?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항등식 풀이 과정이죠. 맞지? 그래서 별다른 고민 없이 지금 이 문제는 정점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점. 그렇기 때문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나요. 그러면 뭘 풀어야 돼? 이거를 내림차 정리한 다음에 K에 대한 항등식을 풀면 어떤 점이 나와. 그게 그 정점이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K에 대해서 정리한다는 건 자, 이렇게 K 지금 1차죠. 여기 다 1차예요. K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자, 앞에서부터 볼게요. 4x 그리고 y 플러스 y 마이너스 이렇게 K로 묶일 겁니다. 나머지는 다 상수 처리 이쪽으로.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여기까지. 그리고 이게 지금 능력이죠. 그럼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K 값에 관계없이 이 부분이 항상 0이 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돼요를 풀면 된다. 그러면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서 나온 그 x, y 값이 결국 이 두 직선의 교점이 되는 거죠. 결론이. 그래서 두 개를 연립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따라서 연립해서 풀면 1,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자, 직선의 기울기 찾을게요. 직선의 기울기. P 값이 1, 마이너스 2죠.
기울기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저 P가 이렇게. 뭐 어떻게 찾아요? 그 K 값이 지금 요거 두 개를 풀었고 여기가 이게 정점이 나왔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직선의 형태는 지금 얘를 반드시 지난다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1,-2를 대입해서 K를 찾으면 기울기가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아니죠. 잠깐만 문제 잘못 읽었다. 원점을 지나는 P와 원점을 지나는 큰일 날 뻔했네. P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기울기 찾으면 되겠지. 깜짝 놀랐네. 자, X 증가량 1이고요. 무서워. 너 죽겠다. 너 숨을 쉬면서 웃어라. 알겠지? -2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덥다. 너네 안 덥니? 나만 더워. 유형 8번. 자, 정점을 지나는 두 직선. 자, 두 직선을 지나는 두 직선이 2, 4분면에서 만나도록 합니다. 자, 풀이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 자, 첫 번째 두 개 중에 하나만 하고 싶네. 두 개 다 안 하고 하나만 할게요. 풀이 과정을 이렇게 써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에서 챙겨서 배워야 될 것들은 딱 하나밖에 없어. 이게 두 직선이 2, 4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자, 교점의 위치가 제 2, 4에서 속였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문제에서 너희들이 챙겨가는 건 당연히 두 번째. 이 직선에 대한 해석. 당연히 이 직선에 대한 해석이고, 자, M 들어가는 자리에 미지수 처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 M 처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M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알겠죠? 식 정리하는 거예요. M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알겠죠?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M 포함한 항들 먼저 찾아보시고 그 X 마이너스 2 이렇게 묶인다는 거 이해되나?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Y 플러스 2는 0 처리하시면 된다. 그리고 읽어. M에 대한 항등식으로 읽어. 그럼 누가 0이고 누가 0이지?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따라서 자 X, Y가 몇 나와요? 2,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오케이?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결론은 이거야. 이 직선은 M 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난다? 2, 마이너스 2를 지난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직선을 해석할 때 미지수 내림차. 미지수 내림차라고 할게요. 요거 M 돼 있는 이거 미지수 뭔지 알지? 읽어봐. 미지수 맞아요? 미지수가 M으로 지금 주어진 거지만 문제에 따라서 저게 A가 될지 K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미지수라고 쓴 겁니다. 알겠어요? 너 되게 즐거워한다. 재밌어? 너 뭐라고 쓴 거야? 너 뭐라고 쓴 거야? 뭐라고 썼어? 줘봐. 재밌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직선을 해석하는 방식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니네가 이 문제에서 좀 얻어야 되는 약간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을 볼까요? 결론은 너네들이 이 위쪽은 식이 다 나와져 있기 때문에 저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건 어렵지 않아. 그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2겠죠. 맞아요?
그럼 이 밑에 거 노란색 직선은 어떻게 나타낼래? 정점을 구한 거잖아. 정점. 이게 정점의 역할을 하는 거죠. 무조건 지나는 거. 2,-2가 어디냐면 여기야. 2,-2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n 값이 결국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항상 지나는 이제 n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거니까 여기를 지나는 건데 n 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확정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원하는 상황은 뭐지? 교점이 어디서 생겼으면 좋겠어? 교점이 2,4분면에서 생겼으면 좋겠어. 1,4분면, 2,4분면, 3,4분면 맞아? 고개를 왜 끄덕거려? 1,4분면 여기가 2,4분면이 맞아요? 1, 2, 3, 4 생각하라고 생각을 정말 여기가 2,4분면이죠? 그럼 교점의 위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2,4분면이면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서 무조건 교점이 발생해야 돼요. 여기. 내 말 이해됐나? 그럼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지? 두 개지. 첫 번째, 직선이 여기를 지날 때. 맞아요? 두 번째, 직선이 여기를 지날 때. 오케이? 왜? 이 사이에 들어오면 교점이 어디서 발생해? 이 사이에만 직선이 들어오면 교점이 2,4분면에서 발생하잖아. 그치?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되시겠다. 지나는 점으로서 자 여기 위치 -2,0일 때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0,4일 때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여기까지 딱 해석한 다음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점으로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첫 번째 1번 자 이걸 1번이라고 할게. 자 1번 이걸 2번. 자 1번은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저 식 있죠. mx 더하기 자 2n 플러스 2분요 여기까지 처리를 하고 자 1번을 풀겠다는 거는 이 직선에 지금 지나는 점이 -2,0이다를 풀면 돼. 그래서 -2,0을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자 그렇게 되면 -2m 플러스 2는 0이니까요. 따라서 자 마사인 정리해서 넘기고 양변 4로 나누면 이 m은 자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n 값이 2분의 1일 때 이 직선이 발생합니다 라는 뜻이야. n 값이 2분의 1일 때 직선이 이렇게 결정됩니다 라는 뜻이야. 2번 풀어볼게요. 2번은 교점으로서 0,4를 활용하셔야 돼요.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집어넣게 되면 x 나가고 y에 4-2n 플러스 2는 0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자 넘겨서 2m이 6 되는 거죠. m 값은 3입니다. 자, 무슨 얘기야? m이 3이면 2번 직선으로 결정돼 라는 거. 그러면 어디 사이에 놓이면 돼? m 값이 3보다 작고 2분의 1보다 크면 이 사이의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교점이 어디서 생겨요? 2,4분면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은 이거야. m의 범위가 주어졌는데 따라서 m은 2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3보다는 작아야지만 그 사이에 직선이 걸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괜찮죠? 이렇게. 선생님 저는 이거 잘 모르겠고요. 저는 약간 주먹구구식의 그런 풀이를 좋아해요. 하시면 이렇게도 가능해요. 연립방정식으로 들어가서 교점의 x좌표 y좌표 다 찾아. 교점을 찾아. 그럼 이 교점의 좌표가 m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 오케이? 그럼 이 교점이 어디에 있으면 되는 거야? 2,4분면에 있으면 되니까 얘는 0보다 작다, 얘는 0보다 크다를 풀어서 연립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똑같이 이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금 식이 복잡하다는 거죠. 이 두 개를 연립해서 x에 대해서 정리하고 y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는 식이 조금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라고? 식이 이런 형태로 직선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뭘 찾아? 무조건 정점을 찾아야 됩니다. n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아서 그 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울기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됐지? 이렇게 풀어주세요. 자, 그래서 너희들 방금 내가 푼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별표 하나 치시는 거예요. 쳤나? 별표 하나 치세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연습은 31번 문제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넘겨서 유형 9번으로 넘깁니다.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자, 두 직선 주어졌고, 교점과 점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다음과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거기 36번 문제인 것 같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먼저 세워요. 그러면 x-y 플러스 1 더하기 k로 열고 이렇게 가는 거야, 식 세울 때. 자, 3x-2y 빼기 2 능력 처리하시면 현재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세워진 겁니다. 근데 얘가 누구도 지나야 돼? 얘가 1, 마이너스 1도 지난다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지난다 하니까 뭐해? 대입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x에 1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1 넣는 거예요. 그럼 앞에 3 떨어지고요. 플러스 k 곱하기, 자, 1 넣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자,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뒤에 거 3 나오네요. k 나오네요. k 얼마일까? 마이너스 1. 그치? 이렇게. 자, 그래서 k 값이 결정이 되고, k 값이 결정이 됐으면, 자, 이 k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전개를 해줘서 정리하면 나오는 게 주인공이야. 그지? 자, 그러므로 x-y 플러스 1, 자, k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전개해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플러스 2 분명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하면 y쪽 플러스 3은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이게 다음과 같다. 근데 너네 조심해야 되는 게 ax 플러스 by 빼기 3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고 조정을 해줘야 돼.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보고 a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얘가 a가 되고요. b 값은 마이너스 1, 이 부분이 b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답이 0. 0이 되겠죠. 계산하면 정답 0 되는 거. 오늘 어디까지 해야 되지? 오늘 무슨 요일이지? 오늘 화요일이야? 우리 목요일날도 또 보자. 진짜 많이 내줘야 돼. 야, 근데 우리가 지금 남은 부분이 얼마 없어요. 왜? 얼마 없잖아. 아니야? 너 신나는구나. 이 많은 문제를 풀 생각에 너무나도 신난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오늘은 유형 10번까지 싫어! 맞아? 누가 지금 너가 그래 주는 거? 네. 싫어! 저는 학생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싫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유형 10번까지만 설명할게요. 유형 10. 수직까지는 해와야지. 수직. 평행과 수직. 평행하다. 뭐 이런 의미. 자, 대표 문제 하나만 딱 체크하고 쉬는 시간 될 것 같거든요. 대표 문제 하나만 체크합시다. 39번 할게요. 39번. 얘들아, 이런 거 평행 이런 거 수직 이런 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는 거야? 생각해봤어? 수직, 평행 이런 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 거야? 생각해봤어요? 생각 안 해봤어? 생각해봐. 웃어?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자, 두 개의 직선이 지금 주어져 있고요. 수학인데 영어가 더 많이
많지, 그치? 이게 평행하도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이게 평행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고, 평행하기 위한 함수 k 값을 알파, 자 알파, 그 다음에 수직이 되도록 하는 그 값을 베타라고 하자. 알파에서 베타를 빼주렴, 뭐 이런 뜻인 것 같네. 베타는 양수야, 이런 얘기죠. 이렇게 시작할게. 첫 번째, 평행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뭘까? 라는 거지. 평행은 비율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율이 같냐면 그 x랑 y 쪽에 이제 비율이 같아져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평행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자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생각을 조금만 해보자. 자 a분의 bx라고 내가 적었고, c분의 dx라고 적었다. 플러스 뭐 이렇게 이걸 뭐 대화하자는 거예요? 저랑? 왜 이렇게 킁킁거려요? 뭐 쓰고 날리는 거야 지금? 이런 걸로? 이상한 애들이네요, 얘네 진짜. 아 뭐야, 흐름이 끊겼잖아. 지금 너 때문에 흥이 깨졌어. 뭐야, 뭐 하려고 그랬어? a분의 bx 상수하는 필요가 없죠. 그냥 이렇게만 볼게요. 상수 쪽은 이 평행하다라는 조건과 무관해. 근데 이제 문제는 완전 무결하게 무관하진 않고요. 제가 여기 K 문자가 너무 많은데 짜증나게 어떡하지? K1, K2라고 해. K2, 총 이름 같네. 아까 AT도 나왔네. 자, 정리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행하다라는 것의 논리는 일단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 형태에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양변에 A를 곱하면 AY, 그 다음에 BX, y, AK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밑에 거에 양변에 C를 곱하면 CY는 DX 플러스 CK2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를 얘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능형 처리를 하게 되면요, 이제 식의 형태를 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자, DX 플러스 CK2 빼기 CY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정할 때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풀 때 기울기가 같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식의 형태를 외워서 간다는 느낌보다도 평행하다라는 거는 기울기는 같지만 기울기 일치죠. 기울기는 일치하고 뭐는 달라요. 우리가 직선이 완전히 포개지는 상황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거는 두 직선이 일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y절편이 달라야 돼요. 그 y절편이 다르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기울기는 똑같고 y절편은 다르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든 문제를 풀 수 있겠지? 기울기랑 이제 y절편 쪽 체크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보면 기울기는 다르기 때문에 기울기는 같기 때문에 a분의 b랑 c분의 d는 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랑 얘는 다른 상황이에요. 얘랑 얘는 다른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체크하실 때는 뭐 상수 쪽에 체크를 하기보다는 얘가 우선순위예요. 기울기가 똑같으려면 뭘 만족해야 되냐? 약간 이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그냥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a분의 b가 c분의 d랑 같으면 된다. 그러니까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애가 이제 방정식 형태가 이렇게 있으면 이 x를 포함한 항하고 y를 포함한 항을 주목하셔야 되는 거야. x 포함한 항하고 y 쪽 포함한 항을 이제 주목을 해주시면 이 a분의 b 값이라는 놈하고 이제 c분의 d가 이제 비율이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분의 b 값하고 c분의 d가 같다라는 거는 이 a, b의 비율이 c, d의 비율이랑 같으면 된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봤을 때 기울기가 같아지는 식이라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이 있어. 첫 번째 직선이랑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줘. 두 번째 직선이랑 얘랑 얘랑 평행할 수 있을까? 얘랑 얘는 평행할 수가 없어. 왜 평행할 수가 없지? 이게 비율이 다르잖아. 이놈하고 이놈의 비율이 다르잖아. 이게 비율이 똑같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이 비율이 똑같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 x쪽, y쪽의 식을 갖다가 비교했을 때는 한쪽 식의 뭔가 상수배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은 여기에 상수배가 되어 있는 건 다 평행합니다. 3x 더하기 3y 플러스 2는 0 이런 것들이라면 다 평행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거분의 이거 비율이 이거분의 이거랑 같아져야 된다. 그러면 뭐다? 평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서는 이걸 배울 때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이놈하고 이놈의 비율을 계산한 게 y쪽 비율이랑 같아지면 평행이야 라고 해석했었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는 직선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해석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바로 이 비율을 갖다 따지는 거죠. k 플러스 3분의 3이 k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같으면 평행입니다. 이렇게요. 지금 내 말 이해했어? x쪽하고 y쪽의 개수의 비율이 얘랑 얘가 같으면 평행이다. 왜 그런지는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보세요. 이걸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뜻이에요. 봐봐.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얘네들을 싹 다 넘기고 플러스 1 이렇게 넘어가죠. 싹 다 넘긴 다음에 양변을 k 플러스 3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이해됐죠? 두 번째, 얘도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자, k-4분의 x 마이너스 3 넘어가서 이게 k-4 이렇게 넘어가겠지. 두 개가 평행하다는 거는 얘랑 얘가 어떻다? 같다를 풀 거라는 뜻이야. 그래서 k 플러스 3분의 3하고 k-4분의 마이너스 2하고 같다를 풀 거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기 부호 틀렸네요. 이렇게. 괜찮을까? 얘랑 얘가 같다를 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다를 풀 거라는 말이죠. 몇 가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를 양면에 그냥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간다고 치면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 k 플러스 3분의 3 요 비율이 자 우변에서 k-4분의 2랑 같으면 평행이다. 몇 가지 됐어? 그렇게 그냥 바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확인할 수 없는 게 있어. 어떤 걸 확인할 수 없냐면 이 상수항 쪽의 비율까지도 만약에 얘가 일치할 수 있는 일치 조건 때문에 오케이? 일치 조건 때문에 이놈하고 이놈 비율을 항상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2분의 3, 3분의 마이너스 1 오케이? 이건 비율이 달라져야 돼. 다시 x쪽 비율하고 상수항 쪽 비율은 달라져요. 분수로 계산했을 때 이 값이 다른지는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평행 조건을 일단 풀겠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상수항에 관련 없이 이걸 풀어야지만 k가 나옵니다. 알겠죠?